안녕하세요. 재주 있는 사람들의 주제 있는 토크 39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9 플러스의 진행을 맡고 있는 파인입니다. 오늘도 커피를 사랑하시는 두 분의 능력자들 모셔봤습니다. 네, 뭐 맥주가 아니까 커피인가? 이제 커피로 바뀌었어. 오늘 커피니까 네, 소개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커피 2잔 먹은 게 다인 목동청년 패스밴더입니다. 원래 커피 사랑하시나요? 아침마다? 뭐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얘기했지만 하루에 한 끼 먹기 때문에 맞다. 커피 안 먹으면 사실상 그냥 계속 완전 공복 상태라서 오히려 커피를 한 잔 먹는 게 좀 낫더라고요. 뭐 속쓰리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네. 뭐 나는 별로 카페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속도 별로 안 쓰려서 그냥 커피 먹는 거 아메리카노로. 아침에 아메리카노 먹든지 아니면 그냥 저는 그 냉동 인스턴트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집에서 먹는 게 있어요. 그거 먹는 거 그거 한 잔 먹고 밖에 나와서 보통 한 잔 진하게 사 먹고 운동하기 전에 하나 더 먹었구나. 근데 그거는 그 고카페인 함량의 그냥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 운동하기 전에 140 커피를 정도? 먹으면 조금 더 좋다고. 효과가 더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네. 이게 카페인이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활성화돼 갖고 좀 운동할 때 땀도 좀 더 많이 나고 효과가 네. 좀 더 좋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것까지 하면 3잔 먹었네요 오늘. 네. 커피 많이 드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보다 맥주 라이프 아티스트 존씨입니다. 아니 오늘 커피 한 날인데 맥주를 좋아해버리면 어떡해. 맥주가 더 좋아. 네. 그래요. 커피 제가 뭐 업으로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네. 이거 커피 편을 한번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네. 형 근데 커피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바텐더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텐더 일을 하면서 나도 이제 바를 해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바를 해야겠다 했는데 네. 그때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바의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이런 그쵸. 플레어 바에서 약간 모던 바, 토킹 바 이런 토킹 바로 싹 정리가 돼 버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칵테일의 문화나 이런 것도 좀 약간 변질됐다기보다는 그 문화 자체가 좀 트렌드니까 바뀌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리고 했던 것들로 해봤자 그렇게 큰 승산은 미래가 없겠다. 없겠다. 미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호텔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호텔 다니다가 너무 이런 심한 경무에 좀 이렇게 지쳤는데 그나마 이제 호텔에는 항상 어느 호텔이든 다 1층에는 카페가 있죠. 네, 로비에. 네네, 로비에. 그 카페에서 그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선 보러 오면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종 달린 거 하고 이름 써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 지방 같은데 지방에 보면은 그 시내에 호텔 몇 개 있고 지금도 그런 데는 아마 그렇게 할 거야. 맞아. 그렇게 아직도 있겠구나. 네네. 이제 그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손님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커피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아마 제가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기계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배우고 싶은데 사실 거기 매니저잉 하는 친구도 자세한 작동법은 모르는 거야. 그냥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그 정도만 아는 거지. 엄청 간편한 기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원리도 궁금하고 커피라는 음료가 굉장히 일단 아무리 마셔도 취하진 않으니까 또 계속 마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제 호텔을 그만두고 이렇게 혼자서 독학도 해보고 해외 나가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존씨 형 처음 만났을 때 형이 자기소개하는데 커피를 유학을 갔다 왔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한참 그 뭐지? 피식대학에서 그 최준 아시죠? 최준?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카페 사장 최준입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유학을 갔다 왔다는 게
그런 게 있었어? 네, 있었어요. 어. 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지. 네. 커피를 유학을 다녀오신 존씨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룰 주제가 커피인데요. 네. 오늘 뭐 커피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커피도 워낙에 네, 방대한 역사와 네, 그리고 지금 종류도 엄청 많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이번 시간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나마 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라든가 네,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보통은 이 커피가 약간 그 역사적으로 네.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역사들이 기원들이 네. 뭐 약간은 신화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염소가 뭐 벼락 맞은 커피 나무 열매를 먹고 춤을 췄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칼디의 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네네, 있구나. 그런 전설. 칼디. 네네. 그런 뭐 진짜 전설적인 네 그런 기원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커피도 하나의 그 농산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선가는 재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원산지가 분명히 있을 과일이지? 거고, 그렇죠, 과일이죠. 과일이지. 네, 한데 네, 뭐 말씀드리면 이제 커피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게 아라비카예요. 네, 거의 대부분의 커피들은 아라비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로 먹는 커피 이런 것도 이제 로부스타라고 하는데요. 네. 네. 아라비카의 그 원산지는 네. 아랍? 에티오피아예요. 네. 근데 왜 이름이 네. 아라비카예요? 근데 왜 아라비카냐면 네.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지만 이 종주국이라고 하죠. 네, 종주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피 음료의 종주국은 네. 예멘이란 나라예요. 네. 아. 근데 예멘이란 나라는 예전에부터 그 아라비아 펠릭스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옥한 아라비아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땅 토양이 굉장히 좋고 네.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은 내전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예멘이란 나라는 또 그 뭐 페르시아만, 아덴만 뭐 이렇게 그쪽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었고,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네, 비옥한 그런 땅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이제 예멘의 밑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는 이제 이렇게 원산지이지만 낮지만, 네, 그걸 커피라는 음료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라는 음료로 네, 마시기 시작한 나라는 예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추는 중국 산동지방이 원산지잖아요. 그렇다고 김치가 중국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파워차이 아닌가요? 네? 김치 종주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커피라는 열매의 원산지는 그러니까 아라비카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지만 그걸 음료로서 이렇게 맛이 음용하게 된 나라는 예멘이라는 나라고 그 시기는 아마 기록상 보면 한 15세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의 중심지였잖아요. 당연히 뭐 기타 향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무역하면서 커피도 무역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터키라든가 지금의 튀르키예 뭐 이런 데로 가서 이슬람교도들의 뭐 이렇게 음료가 된 것부터 이렇게 커피는 점점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사이에 뭔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손쉽게 마실 수 있게 된 거, 아까 뭐 인스턴트 커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전쟁의 이유가 굉장히 컸었죠. 전쟁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군인들이 커피를 손쉽게 네, 음용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해서 마셨다라고도 하고 또 세계 대공황이 그때 같이 왔었거든요. 전쟁 있었을 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 커피의 최대 생산지가 네, 그
브라질이에요. 네. 브라질. 네, 브라질에서 그 스위스의 네슬레라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우리가 커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네슬레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그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그런 맥심 커피 같은 게 네슬레에서 만들었던 그 모델을 기반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거구나. 맥심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네슬레 거예요. 아 진짜? 네, 맞습니다. 동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동서에서 이제 라이센싱을 해서 아마 네, 그렇게 지금까지 테이스터스 초이스 테이스터스 초이스도 있었고요. 그게 네슬레인가? 아니죠. 그건 다른 네슬레가 데지. 아닐 거예요. 네. 아, 그것도 네슬레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압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커피를 사실 끓인다고 표현도 하고 커피를 내린다고 표현도 하고 그것도 그쵸. 하나가 있죠. 커피를 탄다고 하죠. 아, 그치. 네네네. 그치. 표현을 그렇게 세 가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끓여서 먹는 커피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까 말했던 예멘에서 15세기 때 예멘에서 커피를 처음 음용했을 때는 커피를 그냥 이렇게 절구 같은데 빻아서 그냥 물을 넣고 끓였어요. 끓이다 보면 한참 끓이다 보면 보리차, 네네, 그렇죠. 보리차 먹듯이. 네. 그렇게 마셨고 그게 아마 거의 19세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세기 정도 그런 음용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19세기 정도가 돼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런 다음부터 그 끓는 물을 커피에 위에 부어서 이렇게 내리는 방식. 여기서 이제 내리는 표현이 들어간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내린다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드립 커피. 드립, 그렇죠. 드립 커피의 방식이 생긴 거고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턴트 커피는 우리가 커피에 물을 타서 그렇죠. 그래서 타서 탄다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뭐 커피 잘 타 뭐 이런 얘기는 인스턴트 커피. 네, 그렇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커피가 한 19세기 후반 정도 뭐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그렇죠. 구한말 때 고종황제께서 고희 가희? 아니 가베. 가베라는 말로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나라는 그 커피를 끓여 먹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보리차 끓이듯이 계속 끓여 먹었고 그 커피 자체를 그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1900 한 뭐 전쟁 때겠죠. 한국 전쟁 때 연합군이 참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스턴트 커피가 우리나라에도 흘러왔지만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커피를 끓여 마시다 보니까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가 아니다라는 그게 팽배했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뭐 아메리카노나 라떼 이런 거 사 먹잖아요. 주변에 뭐 요즘은 빌딩마다 커피숍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인스턴트 커피는 약간 조금 그때도 천대받는 그런 커피였던 거예요. 맥심처럼 타먹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피 아무래도 편리하고 빨리빨리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속 성장을 하면서 바빠지면서 이제 그런 인스턴트 커피도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런 맥심 커피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그거 알아요? 새 이 대접에다가 몇 개 이렇게 타가지고 얼음 가득 넣어서 막 후루룩 마셔요.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이렇게 많이 인기를 얻은 거는 이유가 분분하긴 할 텐데 제 생각은 사실 그 전후에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다방이라는 문화가 좀 생겼어요. 다방. 네, 다방이 그 뭐 일본에서 이렇게 좀 건너온 문화예요. 일본에 이제 키사텐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일본 문화구나. 그렇죠, 건너온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퇴폐적인 이미지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술도 뭐 주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던 이유가 나라의 어떤 세금을
그러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낸 거예요. 눈 감아주고 약간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뭐 사치세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960년대에는 그 커피가 그러니까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좀 단위가 변하긴 했지만 네. 그때 당시로는 아마 그때 뭐 목욕탕이나 이발소 이용료가 한 4,000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4,000원하고는 다를 거예요. 당연히 화폐 개혁이 그 사이에 몇 번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때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3,000원에는 국가가 이제 커피 가격을 정해줬어요. 커피 한 잔은 2,600원. 거기에 특별 행위세라는 게 붙어요. 200원이 붙고 또 플러스 국채가 200원이 붙어요. 그래서 3,000원이었어요. 어느 다방마다 다. 그러니까 정찰전.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커피 가격을 정해주니까 누가 솔직히 커피를 팔고 싶겠어요. 세금도 그렇게 많이 띄어가는데 자연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커피를 먹는 문화가 생겼었겠죠. 그럼 집에서 먹으려면 간편하게 인스턴트 커피가 편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인스턴트 커피가 조금 더 그 시절에 부흥했었던 것 같아요. 쉽기도 하고 포장 그렇죠. 하나만 뜯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커피 하나 커피 셋 프림 둘 설탕 하나 약간 삼둘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먹었죠. 커피 하나 설탕 둘 프림 셋 1, 2, 3이나 1, 2 약간 뭐 요게 국룰인데 그거는 뭐 지역마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저희 아버지는 뭐 둘둘둘 이렇게 해서 드셨던 거 같아요. 다방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네요. 1960년대 우리나라 다방이 진짜 서울에만 그 우리나라의 한 다방 수가 36,000개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지금은 우리나라 카페 숫자가 한 1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10년도 정도에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 그때 아마 거의 한 4만 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다방 수와 2010년대 카페 수가 비슷했던 거예요. 다방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건물마다 카페가 있는 것 같고 카페 진짜 많아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어디 가도 카페고 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러니까 6, 70년대 뭐 80년대 이때 다방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거나 뭐 건물 2층에 있거나 그랬어요. 그치? 보통 그랬지. 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간판 정도만 보이고. 근데 지금의 카페들은 대부분 1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커피 카페, 그러니까 과거에 다방이라고 불렸던 그런 커피를 파는 곳에 대한 어떤 인식도 많이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퇴폐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때는 아마 이 뭐라고 하죠? 화대? 화대에도 세금을 붙이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화대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성행위를, 매춘 행위를. 국가에서 다 금액을 다 정해주고, 세금까지 다 붙여내고. 그랬던 아마 그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리핀의 원조를 받을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때 아마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그런 모토 자체가 뭐 일본 세금으로 나라를 살리자 뭐 이런 것 그리고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기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통용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림없죠. 네. 국가주의 사회가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 정찰제로 그 가격을 정하고 거기다가 세금을 붙이는데 그걸 꼬박꼬박 사람들이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 신기한데. 그렇죠. 옛날에 뭐 법 진짜 어기면 다 죽는 줄 알고. 네네.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그랬던 거고 뭐 조금 뭐 우스갯소리 아니면 그냥 좀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상식 정도로 알면 좋을 걸 얘기해드리자면 얌생이라는 말 아시죠? 얌생이. 네. 약간 깍쟁이랑 비슷한 건데 약간 얍삽하다. 네, 얌생이란 말이 커피로 인해서 나온 말이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얌생이란 말이 1960년대, 7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뭐 슬픈 역사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이게 어떻게 강대국의 뭐 그런 입김으로 강제적으로 휴전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군이 남한에는 주둔을 했잖아요. 주둔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군 물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 미군 물품들이 뭐 남대문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암시장을 통해서 많이 팔리기도 하고 뭐 시레이션이라든가 미군 군복이라든가 왜냐하면 그만큼 물자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둔하던 미군 부대 내에 하루는 염소가 철장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군들이 염소가 어떻게 들어왔지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염소 주인이 저 염소 내 거다 하고 다 저 염소 내 거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당연히 그럼 당신 거면 가져가라 해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들여보내고 염소를 데리고 나가고 또 다음 날도 염소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번 주머니라든가 이런 거 행랑을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커피가 미군 부대에 쌓여있던 창고에 있던 커피를 훔쳐서 팔았구나. 훔쳐서 파는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붙여준 거예요. 얌생이가 염소. 이제 염소를 얌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얌생이 같다. 네, 얌생이 같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굳혀져 가지고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은 다들 얌생이다. 얌생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굳혀져 있었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뭐 K 콘텐츠, K-팝 해서 정말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이랑 아예 사회가 달랐죠. 그렇죠. 그때랑은. 그러다가 제가 자라나던 2000년대는 그 커피가 카페가 카페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카페가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알던 그 맥심 커피의 맛과 전혀 다른 그 당시에는 사실 향보다는 맛에 좀 치중해서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면 약간 달달한 맛, 그리고 크림의 약간 부드러운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마셨다가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커피의 향 그리고 커피를 마신다라는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일단 그 같이 발전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간차가 있었던 게 뭐냐면 90년대 후반에 이제 스타벅스가 이대 앞에 1호점을 만들고 그때 당시 아마 아메리카노 한 잔이 아마 뭐 3,000원대 후반이가 4,000원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방 문화에서 그 스타벅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카페들이 물론 그때 다방하고 공존해 있었지만 그때 뭐 한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그 대학생들이 가는 그런 카페들 거기서 뭐 병맥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파르페를 먹는다든지 자댕이라든가 뭐 샤갈의 눈내리는 말 뭐 이런 거 보디가드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것들이 있었고 사실은 우리나라 커피 업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견인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자판기 커피였어요. 자판기도 맞아, 있었죠. 자판기 많았지. 항상 자판기에서 그렇게 돈 100원, 200원 넣고 뽑아 먹던 커피가 뭐 그리고 이제 레시피로 필두되는 그런 RTD 커피들, 캔 커피들, 그래서 뛰면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그러니까 강릉의 그 안목 커피 거리도 사실 자판기 거리로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저도 거기를 한번 최근에 둘러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시작된 그 강릉 커피의 역사는 나중에 따로 한번 띄기로 하고 일단 지금 연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파인이도 아마 알 거야. 그 중간에 그 카페 시기들. 그 자댕 같은데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도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때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그런 청춘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대학생들 그런 데서 만나갖고 요즘 뭐 미팅도 하고 요즘 어디 나오냐면 SNL에 그 90년대 그 뉴스 그래요. 하면서 나와. 파르페 같은 거 먹고 요즘 X 세대들은 그래서 나와.
보면은 테이블마다 막 전화기 있는 있고, 거 그렇지. 그거는 막 삐삐 막 나오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전화기가 생기기 전에는 삐삐가 처음에 초기 보급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가게 전화번호로 삐삐를 쳐. 맞아. 그러면은 뭐 삐삐 치신 분 가서 몇번 삐삐 치신 분 그러면은 가서 그 가게 카운터에 카운터에 가서 그걸로 받고 거기서 뭐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와 뭐 이러고 막 그랬었어. 그 영화 바람에 보면 그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맞지. 네. 네 남자친구인데 맞아. 몇 살이고 뭐라 그러지? 네. 20살은 망이다 뭐 그런 거 하고 뭐 형님 준비됐습니다. 네, 나왔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내가 샤갈의 눈 내리는 밤 뭐 이런 건 들어봤던 것 같네. 내리는 거 아직도 아직까지는 있을 있을 거예요. 거예요. 있어? 한두 개 네. 있을 거야 아마. 네네. 그 저는 음. 언제부터 그런 디저트에 음. 속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같던 게 캔모아였어요. 캔모아. 캔모아. 캔모아에서 아이스베리. 아이스베리. 아이스베리 그게 캔모아. 처음 갔던 게 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네 좀 탔습니다. 파인이 꼬맹일 때, 네, 저 애길 때. 미잘 때, 네, 미자 시절. 그네 좀 탔구만. 그렇죠. 네, 그때 좀 다녀봤죠. 네. 아무튼 스타벅스가 이렇게 90년대 후반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자판기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던 때였거든요. 네. 저도 그랬고. 그런데 자판기 커피 가격 뭐 혹시 기억나세요? 한 200원, 300원 했잖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200원. 200원이었고 300원. 고급 커피가 고급. 뭐 300원 그 정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커피란 게 있었어. 맞아요. 자판기에 고급이 있었어. 있었고 나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좋아하던 자판기 커피가 학교에 대학교 때 하나 있었거든. 네. 교수회관에 있었는데 거기는 좀 딴 데보다 비싸고 그 커피를 자판기에 돈 넣고 누르면은 네. 그 컵하고 같이 그 네. 조그만한 빨대 같은 게 같이 툭 떨어졌어. 빨대도. 그래갖고 거기 좀 안에 양이 많았어. 그래갖고 그냥 다 안 넣고 네. 빨대 같은 게 톡 떨어져갖고 그걸로 이렇게 휘휘 저어야지 얘가 충분히 다 아. 녹고, 그러니까 맛이 훨씬 더 진하고 좀 더 맛있었거든. 그게 뭐 한 300원? 그 정도 300원 정도 했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 300원이었던 커피 한 잔이 네. 갑자기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맞아. 커피 한 잔이 3,000원 3,000원.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뛴 거잖아요. 맞아. 근데 커피의 가격은 10배가 뛰는데 그 커피의 퀄리티가 10배가 뛰었다는 거는 사실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피의 의미가 그렇게 10배나 뛰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300원짜리 커피 한 잔이나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나 같은 의미였단 말이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때 한참 나왔던 말들이 된장녀. 된장녀. 네. 그렇죠. 된장녀의 상징이 그렇죠. 스타벅스 네, 커피였죠. 그렇죠. 네. 그 밥값보다 네. 더 비싼 네. 커피를 들고 다닌다. 네.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긴 단어긴 하지만 저는 그 문화 자체가 지금 커피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토대가 됐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무래도 지금도 사실은 커피를 즐기는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사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건 바뀌었지만 그래도 10배 이상, 가격이 10배 이상이 그렇게 뭔가 생활 필수품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치제로서의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그 명품 소비율을 자랑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1위예요. 코로나 때도 네. 오히려 맞아요. 올라왔어요. 네. 코로나 때 아까 제가 이제 한국 전쟁 얘기했지만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의 커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50년 그러니까 실제 기록에 보면 50년도에 그러니까 1950년도에 커피 네. 한 잔의 가격이 200원이었는데 네. 불과 1년 만에 51년도에 커피 전쟁이 가격이 나고 400원으로 올랐어요. 2배가 뛰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년도에는 거의 한 3,000원까지.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뛰다 보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줘야겠다 해서 그때 정해준 거예요. 근데 뭐 전후에서 인플레이션도 뭐 맞아요. 어마어마했을 그것도, 거고 네네. 사실 그냥 그 가치란 게 물론 네. 그 산술적인 그 가치로 해서 뭐 10배가 이렇게 뛰었다고 보기엔 좀 잘 네, 모르겠어 그렇죠. 사실. 네네.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죠. 물가는 그런 뭐 부분이 사실 있었다. 그렇게만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카페 문화를 만든 거. 그러니까 문화라는 말 자체도 커피에서 온 거거든요. 커피 또는 카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 이제 다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네. 이런 다방 문화, 네. 그래서 문화주택, 뭐 문화인 음. 이런 말도 다 다방이나 커피, 카페 이런 데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문화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알죠? 연필 만들고 볼펜 만드는 브랜드 중에 맞아. 네, 그것도 그때 당시 생겼던 그런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사치 문화, 뭐 약간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문화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의 카페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근데 그게 꼭 뭐 나쁘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덩이는 좁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리스타 챔피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될 만큼 커피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기술적인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대 사랑을 내가 갖고 싶은데. 구독과 좋아요는 3구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시네타운 3구를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한마디, 그리고 주변의 추천까지 부탁드릴게요. 누가 내 사랑 가져갈까봐. 누가 그 마음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근데 뭐 나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저는 캡슐 커피 어쨌든 먹어요. 캡슐 커피 일단 내려놓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커피 캡슐 넣어서 마시면서 잠을 깨거든요. 그럴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조금 그나마 워라밸을 얘기를 하지만 진짜 워커홀릭이라서 카페인과 알코올로 때려 붓고 아침에 카페인으로 좀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여전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 말고 뭐 음식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뭐 맵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걸 먹고 나서 한 잔 이렇게 입을 헹구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맞아요. 있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숭늉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커피를 밥을 먹고 식후 뭐 디저트랑 같이 먹는다든지 아무튼 식후에 먹는 게 이렇게 식후땡. 네, 그렇죠.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뭐 호주라든가 이런 서양에서는 커피를 대부분 아침에 마시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3잔 정도를 마신다고, 평균 3잔 정도 마신다고 쳤을 때 아침에 거의 한 2잔 정도를 마시고 뭐 오후에 이제 한 3시 4시쯤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마시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12시 이후,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이후에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하루 매출을 봤을 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 하루 매출이다 그러면 거의 한 뭐 600, 700의 매출은 그 정도. 점심에 그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대부분 한 30% 그러니까 3, 400 정도의 매출. 아침에는 거의 안 먹는 그런 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뉴욕에 있는 스타벅스를 예를 들면 그 뉴욕에 있는 스타벅스도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7, 8천이 뭐 아침에 12시 이전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또 같은 커피를 먹더라도 먹는 시간대가 그렇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숭늉 문화가 있다 보니까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약간 끓여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탕국이라고 불렀어요. 양탕국? 서양에서 온 양거다. 탕국. 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그 숭늉 마실 때도 하면서 마셔야 되죠. 맞죠. 커피도 하면서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소화를 뭐 돕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한번 씻어주는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입가심 하는 입가심으로, 용도로 그렇게 커피를 즐기고 있죠, 우리는. 소화에 도움이 안 되나? 이뇨작용은 이뇨작용은 있죠. 한데,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뇨작용이란 게 일단 배 뭐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긴 하지만 근데 커피의 어떤 효능 이런 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분분해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걸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된 거는 불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임상 실험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결과가 아직도 이제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 뭐 오늘은 커피가 몸에 엄청 좋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내일은 또 커피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잖아. 맞아. 많이 마시면 당연히 해롭죠. 네. 그렇죠, 적당히 마시면 네. 그냥 상식적으로 나도 뭐 그렇게 열심히 찾아본 건 아닌데 네. 그냥 기본적으로 커피를 너무 많이 태우면은 네. 너무 태워갖고 너무 쓰고 이런 거를 네. 그런 것만 막 난 무조건 커피 써야 돼 이러면서 그것만 하루에 막 대여섯 네. 잔씩 막 꾸준히 몇십 년 먹으면 뭐 그건 몸에 좋을 리는 없고 그렇게 그렇죠. 먹는 사람이. 네네. 근데 어쨌든 뭐든지 적당히. 네. 사실은 아까 그 스타벅스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소비자의 인식 자체는 그렇게 막 가격이 10배로 뛰었을 만큼 그렇게 뛰지는 못했잖아요.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나는 커피를 먹으면 뭐 잠이 안 와. 그래요. 카페인이란 성분이 각성을 효과가. 하기 때문에 각성제가 되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잠이 안 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파. 아니면 머리가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속이 쓰려 이런 분들도. 근데 사실은 좋은 커피를 먹으면 전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어갖고 네네. 예전에 커피 한 잔만 조금 한 모금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 네.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커피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가지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은 나 커피 먹으면 배가 아파, 나는 커피가 안 맞나 봐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커피가 잘못된 커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피라는 것 그래요. 자체가 이렇게 붐을 일고 카페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물론 좋은 커피를 파는 곳도 있겠지만 사실 질이 안 좋은 커피, 그러니까 커피 맛만 나는 커피를 파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커피들. 그러니까 뭐 애들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커피 한 잔에 뭐 1,000원 이렇게 판매하는 커피숍들 있잖아요. 있죠. 요즘 네. 1,000원은 그래도 거의 없어. 네. 간혹 네. 메가 커피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1,500원. 네. 네. 1,500원. 요즘 컴포즈. 미니멈 사실- 아니 거기 미니멈 다 1,500원이야 요즘에. 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름 아는 그런 데는 예전에 1,000원이었는데 다 1,500원으로 올랐고 아직 1,000원 파는 데가 아마 있을 네. 텐데 거기 그러니까 990원 막 이런 거 네네, 있었던 것 990원.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옛날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저가 커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이후로 네. 엄청 음. 커졌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이제 스타벅스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타벅스 그리고 커피빈 그리고 뭐였지? 뭐 이데아 타르타르? 홀리스, 바스구찌도 있었고. 바스구찌. 탐, 뭐 이렇게 약간 쓰리톱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스쿠치까지 해서. 네. 예. 그게 자리 잡게 된 게 한 2000년대가 네네. 맞죠? 네. 예. 그 뒤로 뭐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그 뒤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가 커피랑 이제 고급 커피라고 불리우는 스타벅스급, 네. 그러니까 고가 커피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양분화가 됐죠 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렇게 1,000원대, 뭐 2,000원 점 내외 하는 커피들과 그리고 4,000원 이상, 5,000원 이상 되는 커피들 그 사이가 없어요. 그렇게 양분화가 됐고 뭐 조금 복잡하고 중간 뭐 애매하게 중간급의 프랜차이즈들도 없진 않은데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커피 맛도 알게 되고 네. 하면서 이렇게 저변이 굉장히 확대가 된 거죠. 맞아요. 그래갖고 소위 말하는 로스터 브루어링 카페, 로스터리 로스터리 카페, 카페.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좀 해서 네. 이렇게 직접 로스팅을 가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는 로스팅 공장이 따로 있어갖고 하면서 네, 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딴 데서 그냥 받아갖고 팔면서 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네. 비싸게 팔되 약간 좀 맛을 좀 독특하게 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블렌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좀 네.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대부분 커피도 아까 처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이고 이게 네. 음식이잖아요. 네네. 커피라는 그러니까 생두 자체는 재료가 되는 거고 음식이 재료가 되는 거고 이걸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네. 요리를 하는 기본적인 요리가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바리스타가 네, 조리를 해서 커피라는 음료가 되는 과정인데 이 로스팅 과정이 보통은 제가 로스팅을 할 때도 하지만 뭐 키로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고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한 10분에서 15분 내외 그러니까 로스팅 과정만 그러니까 전 처리라든가 준비 단계 빼고도 그 정도가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가 커피들은 사실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한 고온으로 플래시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대량을 네네 한 2분 내외로 볶아버려요. 그러면 그 삼초구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옛날에 삼겹살 삼초구이 그렇죠. 알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로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요즘은 잘 알고 계시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리고 레스팅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일단 꺼멓게 태워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저가 커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의 어떤 그 쓴맛만 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커피는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뭐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프랜차이즈랑 저가 커피의 차이점은 그렇게 로스팅에서 좀 일단 로스팅에서 퀄리티 차이도 나고 물론 이제 원재료가 되는 생두도 어디서 싼 것만 그렇죠. 생산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즘 스페셜티 커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스페셜티 커피라고 불리우는 게 대부분 이제 커피의 등급을 나누자가 보면 이 커피의 어떤 맛과 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는 커피들이 대부분이 고산지대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자라요. 고산지대라고 하면 해발 한 1500m에서 2000m 사이거든요.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그러면 그런 산에서 경작을 한다는 거는 비탈길이잖아요. 대부분 경사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수확을 하다 보면 기계가 수확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좋은 것만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잘 익은 것들만 수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산지대에서 커피들은. 그러면 근데 기계로 돼서 수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만큼 또 생산량도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커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저가 커피 시장 카페에서는 그 고가 커피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럼 저가 커피에서 사용하는 커피는 뭐냐? 그냥 뭐 해발 한 600, 700 그 정도 되는 평야 같은 데서 자란 커피들을 기계로 그냥 잘 익었든 덜 익었든 수확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래시 로스팅을 통해서 한 2분 내외로 볶아서 삼초구이 그렇게 출하되는 커피로 만든 음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긴 해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라는 협회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은 이제 국제적인 협회가 됐지만 원래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한 협회죠. SCA라고 해서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각 농장들의 커피들을 테스트를 해서 자기네들의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요. 품평회를 하는 거죠. 와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로버트 파커 점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만든 점수예요. 그 점수에서 80점 이상을 맞으면 스페셜티급 커피라는 명칭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상술이긴 한 건데 선순환이 되는 거죠. 농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커피를 잘 팔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생산에 그러니까 좋은 커피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뭐 비료도 좋은 걸 주고 뭐 잘 이렇게 경작을 해서 출품을 해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스페셜티라는 딱지를 받으면 조금 더 비싼 값에 커피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순환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의 스페셜티 커피라는 시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한 상위 10% 이내의 생산량밖에 안 돼요. 스페셜티 커피가. 그 밑에 있는 커피는 이제 커머셜이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커머셜 커피들이
뭐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부스타 커피는 네, 주로 이제 인스턴트 커피, 네, 정말 커피 맛만 내는 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 맥심 같은 거? 네, 맥심 같은 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구나. 아라비카 네. 브랜드 이름 아라비카인 것도 있지 않나? 뭐 퍼센트 아라비카 그런 거 네. 있어. 네. 아라비카. 우리는 100% 아라비카 커피만 사용한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캔 음료에 보면은 캔 커피에 보면 100% 아라비카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죠. 우리는 로부스타 섞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가 취급을 하는 거네요. 로부스타를.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로부스타 자체가 커피 맛 이렇게 막 카페인 함량도 높고, 네 그리고 되게 단조롭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구나. 이제 네. 그 뭐 스페셜티라는 거를 아니면 뭐 아라비카라는 거를 네.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사실 알았지만 네. 그 뜻이나 뭐 네. 기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네.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커피도 그냥 쓴맛 나면 커피다라는 그렇죠. 인식도 많고 그래서 네. 이런 거 좀 듣고 직접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런데 좀 그러니까 그런 게 표기되어 있는 카페들을 좀 찾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가 많죠. 그 이탈리아 사람한테 아메리카노를 준다. 그렇죠. 네. 그 베버리지 그 네. 메뉴판에다 넣는다.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아메리카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을 텐데, 네.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래요. 아메리카노라는 게 일단은 그 미국인, 뭐 미국의라는 뜻이잖아요. 이태리 말로 네. 미국의, 네, 미국 놈, 사람, 뭐 미국 놈,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메리카노는 사실 맞아요. 미국이 그 세계대전 2차 대전 당시에 네. 이제 그 커피의 어떤 수요는 높은데, 네 그렇게 커피 자체의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양의 커피를 추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 아마 이렇게 군대에서 커피를 보급해 주는데 이렇게 병사 한 명마다 커피 알수를 세 가지고 보급을 했을 정도로 커피가 되게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40g 정도인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커피가 뭐 그 정도인가를 보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피로 이제 뭐 이렇게 한 달을 먹어야 정해진 기간 동안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 네. 커피를 타고 굉장히 물을 많이 타게 먹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아메리카노에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게 그때 당시는 아메리카노라는 말은 없었고요. 네,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커피다. 그래서 미제 커피. 그쵸, 미제 커피.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커피 메이커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아마 예전에 90년대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아, 맞아. 필터에다 커피 네. 넣고 물 이렇게 넣으면 물이 끓어서 올라가서 내려주는 그런 커피. 뭐 커피 한 10g 넣고 물 한 뭐 500에서 1리터 넣어서 뭐 커피 10g으로 한 10잔 정도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식의 커피를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했고 아메리카노라는 말은 스타벅스가 제일 먼저 사용한 상표예요. 사실 아메리카노는 상표예요. 그렇구나.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상표고 프라푸치노라든가 카페라떼 뭐 이런 것도 다 상표예요. 스타벅스가 갖고 있어요. 네, 상표권을. 네. 그러면 그거에 마음대로 쓰면은 소송 걸면 사실 소송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지만 스타벅스가 뭐 하진 않는 거죠. 네. 자기 오히려 좋아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오히려 좋아. 자기네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노의 원조, 뭐 프라푸치노의 원조는 스타벅스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스타벅스 얘기를 잠깐 하자면 1978년도인가? 네. 그때 이제 그 원래는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었는데 그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네, 커피숍을 하워드 슐츠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좀 이거를 그 아마 하워드 슐츠가 무슨 주방기기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무슨 엑스포 같은 데 참가하게 되면서 네, 거기서 본 이제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문화 거기에 이제 매료가 돼서 그걸 이제 그대로 들고 왔던 거죠. 네, 미국으로 들고 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소설 모비딕에 나왔던 1등 항해사 이름 네네. 네, 스타벅스. 네, 스타벅이라는 네, 항해사 이름을 따서 스타벅스 커피를 시애틀 파이크 클럽인가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곳에다가 1호점을 내고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의 판매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모든 메뉴 이름들을 다 만들어서 네, 그렇게 상표권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그게 아마 그런 에스프레소 이런 프랜차이즈의 시초가 된 거죠. 네. 하긴 그 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은 커피 메이커 같은 걸로 네, 그냥 그렇죠. 그렇게 네, 드립 커피를 마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영화들 뭐 90년대에 개봉했던 미국 영화들 이런 거 보면 맞아. 사무실에서 다 그걸 하고 있어. 내려놨잖아요. 네, 그리고 커피도 다 이렇게 리필해주고. 맞아. 네네. 그런 거를 그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다이닝 같은 다이닝이라고 해야 하나 그 있는데 그 영화 보면 맨날 나오는 네네. 그런 데서 아침 먹고 이런 데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카페테리아 같은 웨이트리스들이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커피 계속 리필해주고 네네. 그런 문화였었고 그 이탈리아는 뭐 1900년대 에스프레소. 초반에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를 사실 먼저 이제 모카포트라는 기계를 먼저 네, 개발을 하고 그걸 자동으로 그러니까 전기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에스프레소를 먹게 됐던 거죠. 네. 에스프레소는 뭐 많이들 이제 아시고 계시지만 에스프레소라는 뜻은 영어로는 익스프레스. 네. 빠르게. 네. 이태리가 원조구나. 그렇죠. 걔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 그렇죠. 이태리가 원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에스프레소 말도 이태리어고.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카페에 가보면 대부분 이탈리 말로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메뉴 이름들이. 네. 뭐 에스프레소 콤파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이탈리아 말로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이제 커피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지만 네. 커피라는 음료를 먼저 먹게 된 뭐 종주국이라고 할까요? 커피 음료의 종주국 발상지는 예멘이고요. 에스프레소의 발상지는 또 이탈리인 거죠. 현대 커피 문화의 발상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태리라고 보는 게 맞긴 하네. 이태리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배추는 중국의 원산지지만 네. 김치의 원산지는 한국인 것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중간에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진정한 임진왜란 이후로 고춧가루가 약간 에스프레소의 발명 같은 그런 거죠. 남미의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 진정한 지금의 김치가 완성이 된 것처럼. 여담이지만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백김치였죠. 맞아, 백김치. 고춧가루가 들어오고 난 후도 이렇게 김치가 뭐 맵지는 않았대요. 근데 김치가 매워진 이유는 이건 진짜 여담이지만 칼라 TV의 보급 때문이에요. 진짜. 진짜로? 네. 칼라 TV가 보급되면서 색깔을 더 내야 되니까 거기다 고춧가루를 더 많이 넣기 시작한 거야. 귀한 것을 고추를 가루 그 귀한 것을 잔뜩. 근데 고추가 진짜 비싸죠. 네, 비싸요. 금고추라고 하죠. 중국산 말고 진짜 태양초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한 거 보면 고춧가루 진짜 사실 국산으로 김치를 김장 다 식당에서 쓸 수는 없어요. 장난 아니야. 쓸 수 없어요. 밥값보다 김치값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게 사실 저도 와인 설명할 때 김치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와인도 뭐 이게 뭐 땅하고 뭐 재료,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뭐 사람의 손맛, 뭐 이건 김치가 그렇잖아. 땅, 고랭지, 배추에 뭐 그러니까 나 김치에 되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거 커피도 사실 와인하고 똑같다고도 얘기는 하는데 커피도 김치로 또 이게 되네요. 네, 그렇죠.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요. 그렇죠. 한국 사람 김치 파워. 그렇습니다. 재밌네. 재밌죠. 네, 김치에 또 깃대서 하니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의 다양한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 뭐 기원과 원산지,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국내 커피의 역사. 그렇죠. 네.
짧게 그냥 네. 훑긴 했는데 네, 네, 요 정도만 뭐 알아도 커피 즐기는데 크게 뭐 그럴 거 없으니까 입문편으로 꽤 네. 네, 이 정도만 알아도 네. 내가 마시는 커피가 네. 어떤 식으로 나의 몸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지에 네. 대한 정도는 좀 알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러면 무슨 커피가 맛있는 커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커피든 와인만큼 종류가 많아요. 와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다양하고 그리고 메뉴의 베리에이션도 엄청 다양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기호식품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뭐 지금 패스밴더님한테 제가 뭐 제일 맛있는 와인 추천해 주세요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질문일 거예요. 네. 그 대신 이제 커피도 음식이다 보니까 네. 신선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커피라도 이렇게 볶은 지 얼마 안 된 커피를 먹기 전에 바로 갈아서 먹으면 정말 최고의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딱 2주 2주 정도죠. 2주 네. 정도라고 네네네.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상미기한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우리나라가 아마 볶은 커피가 네. 6개월일 거예요. 근데 제가 어이구야. 봤을 때 상미기한은 보관을 잘한다면 한 달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달 지나면 약간 방향제 정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네네. 그러면 와인- 그걸 갈아 놓은 상태가 더 산패가 빨리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갈아 놓은 상태에서 산패가 빨리 되는 거죠. 갈아 놓으면 일단 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라인딩을 한다는 자체가 커피의 표면적을 넓혀서 아무래도 물이 닿는 표면적이- 네네네. 물이 닿는 표면적을 넓히는 거잖아요. 네네. 공기도 그러면 그렇고 공기도- 수분도 네,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은 금방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원두를 볶아 놓은 그러니까 그 로스팅만 해놓은 네네. 상태 그것도 팔잖아요. 네네. 그 그라운드하지 않은 네네. 그거는 그래도 조금 더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조금 더 갈 수가 있죠. 홀빈이라. 네, 홀빈이라고 하죠. 근데 네. 너무 많이 팔어. 그거 하나 사면은 아마 막 200g 정도가 이제 최소 단위일 거예요. 아마. 집에서 그거 하나 사면은 막 몇 년 먹는데 몇 년 동안 그거를 우리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갈아서 먹을 맞아. 때마다 네. 근데 또 먹으면 그냥 먹을만하다. 먹을만해. 또. 먹을만해. 맞아요. 냉동해 놓은 거. 냉동해 놓으면 근데 그것도 뭐- 방법이에요. 잘 밀봉해서 냉동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가거든요. 그 대신 이제 갈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는 상온에 빼서 좀 해동을 해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네네네. 네, 빼가지고 네, 그렇죠. 또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커피 입문편은 네. 한 요 정도까지만 네.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오늘 플러스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목동 패스밴더님과 준씨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